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이 다 된 것 같아.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저도 오늘 아침 와서 풀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자, 실제 난이도가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 합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고치고 해서 문제를 딱 내놓고 딱 끝내면 어려워져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로. 실제 난이도는 이거보다는 더 훨씬 쉽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면 문제가 참 멋지겠다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거 이제 작년 문제하고 똑같지 않고 그걸 갖다 놓고 다 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 버렸어. 그래서 좀 아까 40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류가 생긴 게 요새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억력이 흐릿해 갖고 봐도 이게 잘 눈도 어두워. 그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이 아까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77.5인가 70 몇 점인가 최고 점수 받으셨고 평균이 50 몇 점이더라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것은 근데 틀리시면 안 돼요. 1번은 오피스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 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85명 부하의 목을 쳤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0.4거든요. 이제 앞에 거래 금액이 얼마냐 요것만 이제 계산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계산이 힘들게 하려고 2천에 월세가 25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25만 원에다 여기다가 원래 100을 곱하고 이렇게 더해 보는데 합친 금액이 지금 4,500이 나오니까요. 5천만 원이 안 되죠. 곱하기 70을 하니까 이제 계산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1,750인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2,000 더해야 되죠. 그럼 3,7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3,750 곱하기 0.4. 여기 계산하면 15만 원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금 양쪽한테 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1을 마지막에 하셔야지. 그러니까 1번 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 3번이 답이죠. 1번은 난이도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박스 문제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은 3개월간 보존한다? 3년이고. 두 번째는요, 국장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또 아니죠. 이것도 X. 3번, 전속으로 의뢰받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개업공인회사는 지체 없이 정보를 공개된다. 지체 없이가 틀린 거죠? 7일 이내 공개해줘. 요건 좀 속을 수 있어요. 1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그런데 세 번째 건 좀 속을 수 있다고. 자, 네 번째, 생사관계 나왔죠. 전속 중개 계약서에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서에 안 정해놓으면 서로 그냥 합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케이스.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전속으로 맡은 개공이 이미 쓴 비용은 물어줘야지. 비용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비용은 쓴 비용 100%가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박스 문제죠. 정답이 2번이죠. 옳은 거 고라고 그랬잖아요. 끝에 두 개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 틀린 이유가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은 구비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 아주 유명한 거잖아, 이건.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보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번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운영규정은 구비서류가 아니라 지정받은 뒤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3개월 내 승인받는 거다.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정보망과 밀접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에요.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정보망 이용했다 하면 개공이 2명이에요, 분명히. 그 공동중개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인계사 1명 이상. 이건 쉽고. 4번은 생소한 거지만 이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그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얼마, 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라. 운영규정에 정할 것 중에 회비 얼마, 징수 절차 이런 것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5번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거기 보면 가입이용 신청서랑 그 다음에 등록증 4본을 제출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등록증 4본.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500명 이상의 개공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5번이죠. 그러니까 등록증 4본이라고 하셔야 되고 틀리게 냈다 그러면 등록증 원본으로 낼 거예요. 원본이 아니고 4본 이렇게. 난이도는 중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같은 것은 요것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돼서 난이도를 떠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요게 500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3000과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5% 과태료가 있고 세 종류인데 요건 사유가 딱 하나입니다. 허위신고예요. 거짓신고. 여기서 거짓신고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금액이. 요 3000과는 뭐냐? 대금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대금 자료 안 냈을 때 그게 3000과고 이번에 생긴 게 요거죠. 거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했다고 거래 신고하는 거.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이 되었다고 해제 등 신고하는 거. 거기서는 지문에 보면 불구하고라는 말이 오게 돼 있어요. 거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 거래 신고한 거란 말이에요. 안 했는데 거래도. 그건 여기요. 3000과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면 3000과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 신고한 거. 응?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핵심이죠. 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500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 안 한 죄, 거래 신고 안 했다,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다 500과. 그 다음에 못된 짓 한 거 있잖아. 요구, 조장, 방조 이거 전부 다 500과. 또 대금 자료 말고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 외 자료일 때는 500과 대금 자료 안 냈을 때는 3000과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주관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새로 생긴 거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나왔으니까 요거로 찾아가시면 큰일 나. 1번을 거래 안 했는데 신고한 것도 허위 신고요. 그렇지만 그건 금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그 자체가 날조예요, 날조. 그래서 이것은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요. 3000과. 500과 아니고. 두 번째는 외 자료죠. 왜? 그럼 뭐예요? 500과. 3000과 아니고 대금 자료 안 냈을 때가 3000과고요. 자, 2번 끝에 보시면 거짓으로 제출하게 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거짓으로 제출하게 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짓 제출은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자료를 갖다 제출요구받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된 게 같이 딸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를 주목하시면 돼요. 왜? 뒤에 좀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어 있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군더더기가 붙어 있긴 해요. 자, 네 번째는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이거예요. 거짓 신고. 5% 과태료. 3번도 틀렸죠. 5% 과태료니까. 4번은요. 해제 등 신고 안 한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해제 신고 안 한 거 여기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500과.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요구, 조장, 방조 이거 나오면 뭐예요? 500과. 자, 요걸 정확히 알아두시고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이제 요거 있죠. 자수하면 선처해 주는 게 여기서 뭐예요? 과태료 깎아주는 거. 얘하고 얘 두 개죠.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하는 요 사람 잘못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수하면 선처해줘요. 근데 자진 신고했는데도 선처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두 가지지.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제출 안 했는지 이거 벌써 알고 있어요, 관청이. 왜요? 그 사람한테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걸 관청이 알고 있는데 자수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봐줄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건 없어요. 이게 한번 출제됐었지. 이렇게. 하나 더 해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따 저 뒤에 포상금도 나오겠지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나 고발하시고 그럼 포상금 줄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요 중에 누구예요? 얘하고 얘 불구하고예요. 이 두 사람이에요. 요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5% 과태료가 제일 위반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못지않죠. 날조니까. 그렇죠? 안 했는데 막 거래해가지고 막 자전거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포상금이 걸려있다. 이렇게. 노란 거, 빨간 거 다 알아두셔야 돼. 엄청 중요한 겁니다. 4번 문제가. 자, 그 다음에요. 5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고요. 뭐 1번은 설명드릴 것도 없고 2번. 2번에 보면 소공이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어때요? 소공이 다 했다고 해도 소공은 설명할 의무는 절대 없어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안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500과예요? 업무정지예요? 3번. 개공이 확인 설명서 안 써주면 빨간 눈사람의 밑에 몸뚱아리 응? 업무정지죠. 이거 지금 개공 얘기죠? 소공 얘기가 아니고 개공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이 그림이 기억나야 되는데 500과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 확인 설명서를 갖다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시험 지문에 나온 거 3번. 업무정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빨간 눈사람으로 기억하시자고 그랬잖아요. 밑에가 뚱뚱하고 영업정지가 더 센 거잖아요. 500과는 좀 약한 거. 그리고 500과 눈사람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 맨날 이거 1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업무정지가 맞는 거예요. 그럼 소공은 어떻게 돼요? 소공은 노란 냉장고라고 그랬잖아요. 소공은 일관성이 있어요. 자격정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자격정지. 다만 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건 요 세 개 중에 어떤 것만.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된다. 요 그림을 정확히 기억해야지. 무조건 나오는 건.
3번은 맞고 여기서는 맞게 낸 겁니다. 3번은. 4번은요. 설명사항 중에 이거 확수 취조. 암기하셨죠 이거? 확수 취조.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권 산출 내역이고 취득 관련 조세. 이거 설명해 주는 사항 중에 핵심. 4번 맞는 거죠? 4번. 확수 취조 이거 옆에 써놓으셔야지. 아니 시험 볼 때 옆에 딱 쓰면서 요게 설명사항 맞구나 그죠? 5번은요. 확인 설명할 때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되는 거? 이 판례 아시죠?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데도.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돼.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뭔데요?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라고 써두세요. 밑에다가. 권리자의 진정성 여부. 여러분 소개할 때 뭐 세입자를 소개하든 아니면 살 사람을 소개하든 간에 요 사람이 진짜 주인 맞아요 라고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주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소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요 파는 사람 또는 세를 놓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 줘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다. 설명사항에 들어가지.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많이 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정인지임 때문에. 정인지임. 정보 공개할 내용 있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요거 배우시잖아. 이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하고 자꾸 혼동을 한다고. 근데 이거 보세요. 정보 공개는 이런 거. 널리 퍼뜨리는 거. 널리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 확인 설명 어때요? 요 앞에 여기 있는 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요 사람한테 지금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 사람한테만. 그러면 요 주인이 원래 주인이 이 사람 맞아요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줘야지. 이 사람한테는. 여기는 안 되지 이게. 얘하고 얘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고, 여기는 정보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를 구별을 못하면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여기는 사람 한 명 설명, 공개는 널리, 밤송이처럼 널리. 자, 5번 가져있고, 자, 6번. 이건 이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금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뭐에 대한 목적이에요? 어느 법의 목적? 뭘 물어봤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에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그건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여러분? 거래신고는 어디 가서 하셔야 돼? 거래신고는 경찰한테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 그죠?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거래신고는 경찰한테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요. 건투경찰. 그럼 이게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런 뜻도 되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거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건전하고.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투명한. 뭘 확립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이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의외로 표정들은 저것도 우리가 배웠나? 이런 표정들이. 거래 질서를 이 경찰이 질서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나오는 순간에 질서 확립. 이건 뭐 부동산 거래 질서겠죠.
건전하게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게 거래질서를 확립해가지고 네 번째 목적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법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목적이요. 벌써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목적이 아닌 게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에요. 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어떻게 함겠어요, 또? 여기 나와 있는 40문제가 지금 40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이걸 씹어 드셔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뭔데요? 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하셔야 되겠다.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건하시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해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 목적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건전하게 육성하고 5번에 나온 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 이렇게 돼.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은 여기도 나오고 공통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셔야지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7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7번에 1번은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농지증 필요하죠? 7번에 1번. 근데 농사 짓는 계획서는요. 필요 없으니까 틀린 거지. 그렇죠? 속으시면 안 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2번은 농지법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임대인이 사정이 있으면 3년 밑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요. 주택이나 상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주택이나 상가는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1년만 합시다. 1년만 하고 나가셔야 돼. 라고 계약서 써도 임차인이 나 1년 더 살라요 하면 2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사정 갖고 밑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 근데 농지는 돼, 농지는. 나 2년간 군대 갔다 올 거니까 2년간만 빌려줄게요. 이렇게. 원래 기간을 정한 게 없으면 3년 되는 거잖아, 농지는. 근데 임대인이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2년, 1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2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맨날 함정은 상속 나오면 이것 갖고 함정 판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을 통해서 농업인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가 10,000제곱미터로 제한을 하죠. 농업 경영 안 하는 사람이 상속받을 때. 3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농업 경영을 하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 뭐 면적을 왜 제한을 두겠어요? 그건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 제한을 두는 거지. 그럼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내거든. 그래서 그거 딱 보면 어디를 딱 봐야 될지를 딱 지문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자, 5번은, 4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명령이 아니잖아. 지금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주말 농장 안 하고 있으니까 농지를 팔아야 되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1년이야. 명령이 나오면 6개월이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는 나온 게 아니지만 중요 내용이란 말이야, 이것도. 이 사람이 지금 주말 농장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팔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법상 1년 이내 팔도록 돼 있어.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분 명령서가 나와요.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고. 이 명령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해요. 처분 명령서가 와. 그 명령서에 보면 6개월 이내 처분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
처분 명령서에 언제까지 팔으라고? 6개월 내 팔으라고. 그러니까 명령이란 글자가 오면 뭐예요? 6개월. 근데 6개월 내에 이 처분 안 하고 또 막 버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이 처분 명령서에 겁을 준 것처럼 뭐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이행강제금. 그럼 이행강제금 요건 매년 부과하죠? 얼마 정도 부과해요? 그치. 20%. 요 끝에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년 20% 부과하는 거예요. 농땡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1년하고 6개월 딱 보는 순간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이거 바꾸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명령자가 나오면 6개월 이렇게.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거 아시겠죠? 100분의 1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이고. 자,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8번에 1번은요.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설명서 나올 때 확인설명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냐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본 확인사항은 특징이 뭐냐면 자료를 요구하지는 못하고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어주는 거 그거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본 확인사항.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어떤 거예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이거하고 다르게. 그리고 확인해서 또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 요구할 수 있는 게 특징.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 요구할 수 없는 거, 직접 조사하는 거,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거 암기할 때 기표랑 사람 이름요. 권공의 입관비는 권공이 안 죽을 거니까 이 기표라는 사람도 안 죽을 거니까 얘 줘버려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기 세부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1번 지문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1번 지문에 입지 조건이잖아. 입지 조건 요거잖아.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이런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해요?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예요. 요구란 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출제하면 1번 지문을 확인하여 앞에다가 요구하여 이 말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될 정도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냐 세부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 이거 한 문제짜리요. 거의 매년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방향은 주택의 경우에 다른 건 잘 몰라도 2번 보면 이거 출제 영순이에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방향을 적을 때 주택은 뭐가 기준이에요? 안방 같은 주실 기준이고 주된 그 밖의 건축물은 상가나 이런 것들은 공장 이런 거요. 주된 출입구죠? 2번 틀렸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2번 보는 순간에 2번 답이요. 이건 출제 영순이요. 이건 이걸 아직까지 몰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2번 네. 다 아셨겠죠 뭐. 3번요. 벽면 도배 상태 이거잖아요. 이거. 벽면 도배 상태. 그러면 이거 3번 지문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구해서 확인한 걸 기재한다고 돼 있죠. 맞지? 4번은요. 근저당이다 그러면 뭘 적어줘요? 채권채권 아실 거고. 5번은요.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 상한은 여기 나오는 건데 요건 뭘 보고 적어줍니까? 시군조례. 시도조례 그러면 틀린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뭐 1회도 있었고 2회 모의고사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달라지지 않지만 1회하고 2회를 제가 이렇게 출제하면서 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3회 출제할 때는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똑같이 않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4회분을 보나요? 4번 보죠? 이게 몇 문제 이거예요? 160문제. 160문제라고. 중요한 건 거의 막 95% 이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보시라. 아주 그냥 숙달되게. 딱 나오면 이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도 그냥 느낌이 타고 오게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또 난이도가 올라가.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이게 이제 을을 명의수탁자로 했으니까
을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을. 갑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고 둘이 짠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약명시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을은 뭐 이때 병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병소유의 엑스토지를 여기 지금 을이 사들인 겁니다. 매매. 였어요. 매도인이네, 매도인. 자, 이걸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을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 옳은 것은 등기를 을 앞으로 한 거죠. 이렇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가져왔다. 이걸 계약명시탁. 네, 그러면 계약명시탁과 관련해서 1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은 계약명시탁이 있다는 명시탁 약정은 어떻게 돼요? 약정은 무효가 되고 요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등기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무효지만 요 등기하고 요 매매계약은 유효.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이것도 유효. 그러다 보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게 돼요? 을한테 있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보호해 주려고. 요 기본이죠. 선이었을 때 그렇죠. 근데 이 1번 같은 경우에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지만 이거 무효 맞죠? 병이 명시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이 몰라서 선이에요 지금. 그때는 명시탁 약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명시탁 약정은 유효하다. 이게 유효로 됩니까? 이건 금지되는 명시탁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선이든 악이든 이건 전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다만 이 사람이 알지 못했을 때는 뭐가 유효죠? 매매계약과 등기가 유효지. 매매계약과 등기가 유효지. 선이었을 때는. 이게 유효로 되는 게 아니고. 자, 2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합니까요? 을이 취득하지. 예, 틀렸지. 3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악이에요. 그러면 명시탁 약정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냥 무효예요, 이건. 알든 모르든,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무효. 무효 명시탁이어서.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이 악이었다고 하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뭣도 무효가 돼요? 요 계약과, 저 매매 계약과 등기도 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3번에서는 병이 안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고 병이지, 병.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무효기 때문에 을이지, 을. 아니. 병이지. 3번도 틀렸죠? 4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러면 알지 못했다. 그래도 뭐 여긴 무효야. 자, 을이 엑스토지를 제3자에게 정액에 처분했을 때 요 상태에서 요게 이렇게 제3자 정액에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게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자가 을일 텐데 우리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횡령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횡령죄 안 되는 게 일반적이죠.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갑은 명시탁 사실이 적발됐을 때 당해 부동산가에게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거 왜 틀린 거예요? 명시탁 사실이 이게 들통이 났잖아. 이 사람은 5학년 2반이죠? 수탁자는요? 3학년 1반이죠? 수탁자는 형사처벌, 여기도 형사처벌이요. 5학년 2반. 이게 더 세죠.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명시탁 하지 말라고 근데 했죠? 그래서 뭘 물려요? 과징금. 과징금은 얼마나 물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30%까지. 최고로 30%까지 물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20%도 나올 수 있네. 명의신탁한 기간이 길면 막 30% 가까이 되겠지. 명의신탁한 기간이 짧으면 뭐 10%, 20%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30%까지란 말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무조건 30%가 아니잖아요.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지. 범위 내에서. 자, 10번입니다.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뭐 별거 없는데 1번하고 2번, 특히 2번이 어려운 거예요. 1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개공이 휴업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중기업을 휴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정지를 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인 여기가 개공이 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더 나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 요 사람이랑 개공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등록관청에만 했냐, 그죠? 아니면 법원에 등록까지 또 했냐에 따라서 신분이 하나만 있냐, 두 개가 있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 자체가. 여기는 중개업이 목적, 여기는 경매 입찰 대리가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휴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스톱이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 영업정지를 명해야 된다. 영업정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휴업이면 여기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여기가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죠. 그럼 여기도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요거예요. 요거요. 자발적으로 스톱이면 여기는 어쨌든 스톱이야. 여기가 멈추면 여기도 멈추는 거야. 여기가 영업정지면 여기도 영업정지. 그죠? 아, 여기는 못하는데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응? 요렇게. 탑 같은 거예요, 탑. 아니, 밑에 요것이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요 사람이 만약에 등록 취소를 당해서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럼 여기도 등록 취소야.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자격 취소를 당했죠, 이렇게. 이거 자격 취소 이거잖아요. 요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 등록 취소야, 이게. 이렇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죠, 폐업. 없어진 거예요, 자발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 그것도 등록 취소야. 그러니까 여기가 근거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면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이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1번은 맞는 거. 근데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폐업이 나왔어요, 폐업이. 폐업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된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동안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이건데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때는 결격사유기간 3년은 붙이지 않아요. 요게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폐업한 것 때문에 등록이 잘렸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이걸 살리면 이것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폐업한 거니까. 그러니까 3년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기출문제 할 때도 이거 문제 풀어봤고, 기출문제 말고 문제집 할 때도 풀어봤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그러니까 1번 알아두셔야지. 시험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합니까? 이거 여기서 법인 개공일 때는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여기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2번 틀린 거죠?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어 옛날에. 어려운 거라고 이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마찬가지예요. 1억 이상, 2억 이상 보임 설정해야 돼. 언제까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이 나죠.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 3가지가 뭐예요? 암기했는데. 매수신청 대리로 법원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 3가지 뭐예요? 암기했는데.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고. 공법이 뭐예요? 공인 개공이나 법인 개공일 거. 부칙 개공 안 껴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응? 여기서 가장 핵심은 법인일 때는 누가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법인일 때는 경매 실무 교육을 법인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임원사원 전원 아니면 대표자. 대표자만 받는다. 그게 제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가 틀린 거지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 몇 신청 대리로 등록되기 전.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3번은 공탁은 3년 동안 회수 제한한다 이런 건 뭐 보시면 되고, 뭐 4번도 보시면 되고, 5번도 한 번 나온 적이 없지만, 자 보수 받을 때 낙찰받게 만들어주면 감정가의 몇 프로요? 감정가 몇 프로? 1%. 최저가의 몇 프로? 1.5% 이하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좀 어렵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11번 문제는 뭐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정말 쉬운 문제가 돼요.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고르쇼. 1번은 뭐죠? 임등치. 임시 시설물이니까 임등치. 2번은 2등이죠. 2등. 두 개의 등록 다 잘라버려야 되죠? 이게 절등치입니다. 2번이 정답. 3번은 뭐죠? 금지행위 중에서 질서교란행위. 우리 3번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3번은 우리가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라고 했던 건데 암기를 할 때는 뭐 어떻게 암기했었냐고요? 시세조종.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시세조종.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사건들이에요. 시세조종.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 3번.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라는 거 아셔야 돼. 금지행위 저질렀죠? 그러면 절등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임등치. 4번은요. 했는데 지금 칠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빨간 눈사람, 밑에 몸뚱아리, 업무정지죠. 5번은요. 계약서 보존 안 했다. 이것도 업무정지예요. 자, 12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거보다 3번, 4번 정도가 어려울 것 같아. 1번은 이제 요게 뭐냐면 권리금 보장받는 그 기간.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딱 데려갔을 때 권리금을 보장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데려갔어야 된다. 요건 기간을 꼭 아시고. 그 점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갱신 요구하는 기간하고 다르죠? 갱신 요구는 6개월부터 1개월 전이고. 그거 바꿔서 출제할 거예요. 보나마나. 여기서는 맞게 출제했어요.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요것은 상가에도 있어요. 그쵸? 이건 아셔야 됩니다. 주택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3번 유력합니다.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보증금 받은 채권을 산 사람이죠. 금융기관.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을 승계받았다가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승계받았던 우선 면역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우선 면역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예상 문제입니다. 3번 지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대의회에서 행사해가지고 자신의 우선 면역권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차권 등기가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난 뒤에 돈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보증받은 채권을 실제 양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는. 이 3번 때문이에요. 3번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번은요. 부산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600이다 그러면 자, 한 지문밖에 안 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과 다르게 적용 보증금이 있죠. 그래서 서울, 그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요.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대도시,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9억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6억 9천이야. 여기는 5억 4천이야. 여기는 3억 7천이야. 그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열 쟀죠? 네. 쟀잖아요. 저도 쟀어요, 금방. 근데 몇 도 나왔다고 저는? 37도씩. 약간 열이 있어요. 37도씩. 예? 네? 그래서 969, 969, 69, 54. 37도다. 이렇게. 근데 부산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6억 9천 이하일 때가 이하 보증금이야. 그럼 이거 딱 암기한 뒤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네모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법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인데 이하 보증금과 초과 보증금. 응? 그래서 이하 보증금은 다 적용되지. 초과 보증금은 요것만 적용되지. 요게 뭐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왕초보가 세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왕초보가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적용되지. 그럼 부산에서 이거 지금 환산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600이면 7억이잖아요. 그럼 부산에서 7억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부산에서 7억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초과지. 그러면 있는 게 뭐냐? 보장받는 게 3기 연체일 때 해지 이런 거. 그런 거 적용되고. 그 다음에 표준 서식 권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적용되고. 대자는 뭐예요? 대항력 그래도 있다. 초과해도. 그 다음에 권은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 임차인 데리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갱신이요. 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없잖아. 여기 우선 면제권이잖아. 이게.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4번에서 확정일자 받아놨을 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다라도 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수응답인 줄 알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때 고친 기억이 나요. 이제 있다 그러면 X야. 근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맞지. 예? 예. 아슬아슬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것은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겠구나. 이해관계인이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5번은 별거 아니고. 자, 13번 결격서에 해당되는 사람을 바르게 묶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번은요. 결격자입니까요? 중3벌이잖아요. 3년 동안 결격자잖아요.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자 기억번 딱 해가지고 여러분 옆에다가 결격자 동그라미 이렇게 치셔야 되고요. 자 니은번은요. 결격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서 피한정 후견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때쯤 돼서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누가 뒤를 돌봐주는 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시 결정을 받아서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됐을 거니까 결격자가 된 거 아닙니까? 개시 결정 받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종료 결정. 원인이 없어져가지고 종료 결정을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때까지 결격자죠. 근데 이건 이거고 어쨌든 개공이 결격자가 됐으니까 요 순간에 등록을 자르게 돼 있죠.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A한테는 지금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이해를 잘못하시더라고. A한테 결격사유가 지금 겉으로는 2개야. 근데 왜 등록이 잘렸죠?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인은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서부터 종료 결정 받을 때까지 결격자입니다 하고 여기서 끝내자고 제발. 이것 때문에 이거 등록 잘렸다고 해서 3년을 또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진짜 원인이 이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결격사에 빠진 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만 자르고 이거 안 붙이잖아요. 그 3년 안 붙이는 거 사기 결혼이 있었잖아. 그 중에 결이잖아. 결격사유가 얼마나 많아요. 집행유예도 있지, 뭐 피한정 후견인도 있지, 뭐 많잖아요. 징역도 있지, 많잖아요. 파산도 있지, 많지.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잘리면 이거 안 묻힌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니은번은 피한정 의견 종료 결정을 받고 1년이 지났다. 종료 결정을 받고 1년 또 지났다는 거야. 야, 1년 지났던 하루가 지났던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종료 결정 받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늘어나질 않아 이거. 결격자 아닙니다, 니은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디귿번은요. 중간에 폐업을 했었죠. 근데 원래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것 같아. 근데 중간에 몇 년을 폐업했어요? 1년.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이 사람은 몇 년간 결격자가 되는 건데요. 3년이 아니고 폐업기간 빼주면 2년이죠.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 끝을 잘 보셔야 돼. 결격사에서는 2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확 틀려져. 2년 지났다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니다. 리을번. 선고유예 나왔잖아. 이거 나오면 너무 좋아. 착할 선자. 결격자 아니죠? 네. 우리 둘째 놈이 좀 착하게 커야 되는데. 형하고 싸우면 형한테 이긴다니까요. 진짜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 말로서도 이기고 막. 가서 형한테 꼬집어 떼고. 형이 뭐라 그러면 닥쳐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막. 그래가지고 둘째 놈이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랬겠는가 가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클 때 그렇게 컸어요. 얘기 들었어 옛날에. 그렇게 언니를 갖다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언니한테 너 뭐 이거 했다는 거야. 저한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클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걸 누가 닮았어? 둘째가 닮았어. 근데 둘째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착하게 커야지 막 이러고 있어. 본인 생각을 안 하고. 착한 손자 결격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경매 나오기만 하면 이거 경기를 일으키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요. 4번을 보면 4번이 답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직입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이야, 기한. 그 나머지는 좀 평범한 거예요. 1번 지문에서는 항고는 언제 하느냐? 일주일 내에 항고다. 이거 모르실 분 어디 있어? 2번. 2번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끄트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종기가 지나면 철회해? 못해? 못해. 끄트머리만 기억하면 돼. 종기 지났어. 철회 못해. 앞부분이 뭐 있긴 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항고 보증금 공탁? 10% 공탁이요. 뭐에 10%예요? 매각대금이죠. 이거 최저가 이렇게 틀리게 내잖아요. 그건 몰라도 4번 보면 그냥 지급 기1 그러면 땡이지 땡. 기한으로 바꿔야지.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5번 예상 문제예요.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했다가 기각을 당하죠.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자, 15번. 16번까지는 풀어야지만 돼요. 15번은 요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 지금부터 하는 거. 아까 요거 나오면 요 그림을 확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요 네모칸 2개까지 참가해서. 이게 나오면, 자, 확인 설명서 1번부터 1번, 2번, 빨리 그려봅니다. 3번, 4번 나오면서 주피터의 입술이다. 주비, 토입. 요거 암기를 쭉. 세로로 암기. 그 다음에 요 가로로 암기하는 게 또 있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을 찾죠. 지금 밖에 나갈 채비를 갖추고요.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 부르는 거예요. 요게 환경 조건이에요. 요게 경복이에요. 경복이 줄이면. 이 환경 조건과 경복이는 주거용만이 있어요. 이걸 메꿀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거 다 엑셀. 비옷. 피옷. 요거 피가 오다가 말다가. 이거예요. 입고. 비옷을 입었다고요? 입지 조건이에요, 이거. 이건 뭐예요? 공이야, 공, 사실은. 입고. 2개 같이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없고. 요건 입고. 여기는 없고.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을 메꾸셔야 돼. 그 다음에 벽내관, 내관 이름이요. 벽시요. 벽내관. 벽내관이 이제 신발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왕 나간다고 하니까. 예? 왕들은 집시는 안 씻겠죠? 뭐 이렇게. 뭘 신을까 궁금하네, 왕들은. 하여간. 그러면 벽내관이 이제 신발 들고 와, 이렇게. 그래서 네네 하면서 온다고 그랬죠. 네네. 두 번만 해야 돼. 네네네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촐랑내면 안 되고 네네 이렇게 하고 XX 그래 놓고 공통기재상을 하셔야 돼. 그 공통기재상이 예수의 취권 발표. 이 한 문제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다고. 예수의 취권 발표다. 예.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기본이냐 세부냐 암기해서 푸는 문제 하나, 비교하는 문제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취권 발표는 예전 금액, 요건요.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내역, 공통사항, 취득 관련 조세, 공통, 기재사항,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도 이것도 공통이에요. 별개지만.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뭘 물어봤어요? 15번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요 두 번째 거 물어본 거죠.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럼 박스에서 첫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있나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습니까? X. 두 번째, 니은번이 뭐예요? 내진 설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보면 방향도 여기 나오고요. 건축물의 용도도 여기 적고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도 여기 적고요. 위반 건축물도 여기 적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공통사항이죠? 적는 거 맞죠? 자, 디귿번 뭐예요, 이번에는? 실제 권리관계라고 돼 있어요? 이거잖아요. 공통사항이죠? 리얼번은 뭐예요, 이제? 네 번째는. 리얼번. 응? 환경요건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비선호시설은 없죠, 또. 비가 오다가 말다가에 걸렸죠? 그럼 여기서 지금 기재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하고 니은번하고 요 두 개죠? 내진 능력이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16번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4번. 옳은 거. 16번은 다 맞추셨죠?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소공의 실무교 수료증을 내는 게 아니고 책임자 것만 내요. 책임자 것만.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분사무 설치 신고 어디 가세요?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하죠. 이거 틀렸죠? 다 맞추셨을 거예요. 4번 요건 너무 쉽고. 5번은요. 보증 서류는 구비 서류가 맞죠? 실사보죠. 실사보, 실책. 쉬운 문제. 16번까지 틀리면 맞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17번. 표시광고. 이번에 바뀐 조문들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답은 1번이죠. 답은 쉬운 거예요. 생소한 지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 답은 1번이라고. 왜 그래요? 1번. 표시광고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성명, 이소연 등. 거기 성명은 누구 성명? 개공. 소공이나 보조는 아니고. 1번이 확실하게 틀려졌지. 고민할 것도 없지. 뭐 이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내용들은 뭐 까다롭지만. 2번에서는요. 개공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야. 부당 광고죠. 안 된다. 이거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려면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되겠다. 그쵸? 이번엔 등록번호도 이번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맞고. 4번도 이번에 다 새로 생긴 것들이에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명시해야 되겠다. 준공날짜 명시하게 돼 있죠. 마지막 거. 개혁공인인회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할 때는 거기에다가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광고 전단, 광고 매체본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지? 틀린 거 없어요? 됐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